엄마, 저 이혼하려고요. 딸 미경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30년이나 살았는데 갑자기 왜? 무슨 일 있니? 더는 못 살겠어요. 평생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인정? 무슨 소리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딸의 흐느낌. 엄마는 모르셔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그 순간 마치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내 딸의 30년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니. 내가 정말 몰랐던 걸까? 아니면 모른 척했던 걸까? 미경아, 엄마에게 진실을 말해줄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은 저와 제 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 통의 전화와 그 후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올해 73살. 남편을 일찍 여의고 딸 하나를 키우며 평생을 살아온 평범한 노인입니다. 제 딸 미경이는 23세 결혼해서 이제 53이 되었습니다. 남편 준호 아빠와의 사이에 아들 하나를 두었고 겉으로 보기엔 무척 안정적이고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미경이가 시집간 첫날 딸의 시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우리 집안에 시집온 며느리는 한 번도 이혼한 사람이 없어. 미경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참고 살아야 해. 그 말을 들은 저는 딸에게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미경아, 시집살이는 원래 힘든 거야. 참고 견디면 나중에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미경이는 가끔 시댁 이야기를 하며 한숨을 쉬곤 했지만 저는 그저 모든 며느리들이 겪는 일상적인 고충이라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시집살이의 고통을 겪었으니까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참아. 이런 말로 딸을 다독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 달 전 그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주말 저녁 미경이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저 이혼하려고요. 처음엔 제대로 들은 건지 의심했습니다. 30년을 해로한 부부가 갑자기 이혼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뭐라고? 30년이나 살았는데 갑자기 왜? 더는 못 살겠어요. 평생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무언가가 폭발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미경이는 그날 전화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작된 남편의 무시와 언어적 폭력. 한 번도 제대로 된 인정과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 아이를 위해, 체면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30년을 참아왔다는 사실. 엄마가 항상 참고 견뎌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지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딸에게 무슨 말을 했던 거지? 내 말 한마디가 딸을 30년 동안 불행한 결혼 생활에 가두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엄마는 모르셨죠? 준호 아빠가 밖에서는 얼마나 점잖고 친절한 사람인지. 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달라져요.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저를 무시하고 넌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 내가 뭘 안다고 이런 말들을 했어요. 딸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더니 내가 외국어나 할 줄 아냐고 비웃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몰래 영어 공부를 시작했죠. 아들이 대학 가고 집이 조용해지면서 더 많은 시간을 공부에 쏟았어요. 엄마, 사실 제가 이제 영어 통역사 자격증이 있어요. 미경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딸이 그런 능력을 키워왔다는 사실도, 그런 상처를 30년간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결정했어요. 더 이상 자신을 속이며
살고 싶지 않아요. 남은 인생은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떻게 내 딸의 고통을 알아채지 못했을까? 어떻게 그저 참으라는 말만 반복했을까? 내가 과연 좋은 어머니였을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딸의 말들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참고 견디라. 라는 제 말이 딸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직접 미경이의 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제 나이에 대중교통으로 2시간 거리를 가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딸을 만나야 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며 도착한 미경이의 아파트. 문을 두드리기 전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엄마? 미경이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로 갑자기 오셨어요? 어제 저희 전화 때문에? 얼굴 보고 할 말이 있어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집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깔끔했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제야 딸의 공간을 제대로 보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벽면에는 미경이가 영어 공부를 하며 받은 상장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영어 원서들이 빼곡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항상 있었는데 제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준호 아빠는 어디 갔니? 오늘은 골프 모임이 있대요. 저녁 늦게 들어온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경이도 어색한 듯 조용히 커피를 타며 저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미경아.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딸의 손이 커피잔을 내려놓다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몰라. 참고 견디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도 몰랐고 목이 메어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미경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는 그저 엄마가 살아온 방식대로 너에게 조언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널 30년 동안 불행한 결혼 생활에 가두는 족쇄가 될 줄은 몰랐어. 미경이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 탓이 아니에요. 아니, 내 탓이야. 엄마로서 딸의 행복보다 체면과 남의 이목을 더 중요하게 여겼으니까. 근데 미경아, 이제라도 말해줘. 준호 아빠가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미경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문을 열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시작된 남편의 감정적 학대. 저의 의견은 항상 무시되었고 저의 꿈이나 희망은 비웃음거리가 되었어요. 직접적인 폭력은 없었지만 매일같이 쌓이는 무시와 멸시가 저의 자존감이 자꾸 떨어졌어요. 처음엔 저도 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제가 더 노력하면.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준호 아빠의 태도는 더 굳어졌고 저는 점점 더 작아졌어요. 그런데 왜 이제서야 이혼을 결심한 거니? 미경이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결연한 의지가 그녀의 눈에서 빛났습니다. 우연히 통역 봉사활동을 하게 됐어요. 아들이 대학 가고 시간이 남아서요. 처음엔 그저 제 영어 실력을 활용하는 작은 일이었는데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제 말을 듣고 제 능력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미경이의 목소리가 점점 확신에 차올랐습니다. 거기서 만난 선생님 한 분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미경 씨는 정말 뛰어난 재능이 있는데 왜 이제야 시작하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왜 이제야? 왜 나는 30년 동안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을까? 미경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가슴은 자랑스러움과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다니. 그리고 동시에 그 강함을 발견하는데 30년이나 걸렸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남은 인생은
저 자신을 위해 살기로요. 이제 아들도 성인이 되었고 더 이상 제가 참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딸의 말을 듣고 있자니 문득 오래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한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작은 분식집을 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과부가 혼자 장사한다는 수군거림이 두려워 그 꿈을 접었습니다. 대신 안정적인 공장 일을 하며 딸을 키웠죠. 저도 결국 미경이처럼 세상의 시선과 편견에 갇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미경아, 너 정말 이혼하고 싶니? 미경이가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만류할 거라 예상했던 모양입니다. 네, 정말 원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엄마는 내 편이야.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바로 엄마가 바라는 거야. 미경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 갇혀있던 감정이 마침내 해방되는 눈물이었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제 편이 되어 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이제야 깨달았어. 참고 견디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내가 용기 내서 이렇게 결정한 것도, 내 자신을 위해 새 출발하려는 것도 모두 자랑스러워. 미경이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어린 시절 이후 처음으로 딸이 제게 이렇게 솔직하게 안기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서로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는 시간이었습니다. 미경이는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통역사로 정식 경력을 쌓고 혼자 살 작은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이 나이에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설레요.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가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미경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딸이 남편의 발소리에 이렇게 긴장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사위가 거실로 들어오며 인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점잖고 예의 바른 사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표면 아래 숨겨진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오셨어요? 응, 오랜만에 딸 얼굴 보러 왔지. 병국은 별다른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경이는 무언가 말하려다 참는 듯 했습니다. 미경아, 괜찮아. 내 결정을 존중해. 다만 엄마가 한 가지 부탁해도 될까? 뭔데요, 엄마? 준호 아빠와 한 번만 더 대화해 볼 수 있겠니? 30년을 함께 한 사이인데 마지막 기회는 줘도 좋을 것 같아. 미경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제가 아직 준호 아빠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엄마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사위에게 말도 못 꺼냈다는 딸의 고백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제게 얼마나 미안했으면 자신의 행복보다 저의 실망을 더 걱정했을까요? 엄마가 준호 아빠와 함께 이야기해 볼게. 괜찮겠니? 미경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요? 정말요? 그래. 이제 내 편이 되어주겠다고 했잖아. 다음 날 저는 사위에게 따로 연락해 만났습니다. 평소라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사위에게 내 딸에 대한 불만을 듣거나 딸을 더 잘 보살피라고 부탁하는 정도였지 이렇게 정면으로 대화를 요청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사위는 분명 불안해 보였습니다. 준호 아빠, 미경이가 이혼하고 싶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사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가 아니고 30년 동안 참아왔대. 사위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네는 미경이를 정말 사랑하나?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물론 사랑하지요, 제 아내인데. 사랑한다면 내 딸을 왜 존중해주지 않았나? 사위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호 아빠 솔직히 말해봐. 미경이가 공부하는 것, 자기 일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했나? 사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한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저는 놀랐습니다. 강해 보이기만 했던 사위의 내면에 이런 약점이 있었다니. 사위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경이를 깎아내렸던 건가? 자신감을 잃게 만들어서 집에만 있게? 요즘 시대에 될 법도 한 일인가? 사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부끄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호 아빠, 지금이라도 미경이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겠나? 사위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그리고 점점 거세게. 사위가 흐느끼는 모습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 솔직히 말하자면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미경이는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했잖아요. 외국어 능력이 뛰어나고 센스도 좋고. 제가 고졸로 겨우 회사 들어가서 여기까지 왔는데 미경이가 일을 시작하면 저보다 더 잘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미경이가 무언가를 시도할 때마다 비웃고 깎아내렸던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미경이가 저보다 더 성공하면 제가 초라해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존심도 상할 것 같아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미경이가 이혼하고 싶어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괴물이었습니다. 미경이가 영어 공부하겠다고 했을 때 전 일부러 교재를 버렸어요. 그녀가 통역 면접에 합격했다는 등기가 왔을 때 일부러 그녀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사위의 고백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시가 아니라 의도적인 방해였습니다. 미경이의 꿈을 제가 30년 동안 짓밟아왔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결국 그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미경이가 이혼을 원한다면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엇이든 들어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앞에서 고개를 정수리가 땅에 닿을 만큼 깊이 숙였습니다. 사위의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전히 무너진 사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위와 미경이에게 같이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눠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제가 자리를 비워주자 두 사람은 서로에게 솔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이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어제 준호 아빠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됐니? 준호 아빠가 처음으로 울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인정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미경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우리 6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제가 원하던 영어 연수도 가보기로 했고요. 준호 아빠도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 그게 좋겠구나.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엄마의 한마디가 저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었는지 몰라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한마디. 엄마는 내 편이야. 라는. 이 말이 정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6개월 후 미경이는 2주간의 영국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저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저 결정했어요. 미경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또렷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단단한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결정했니? 저 준호 아빠와 계속 살기로 했어요. 순간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다시 예전처럼 참고 살겠다는 결정을 내린 걸까? 모든 용기와 노력이 헛된 것이 되었다는 생각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경이가 제 표정을 읽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영국에 있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준호 아빠도 정말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봤어요. 상담도 꾸준히 받고 있고 무엇보다 저를 정말 존중해주기 시작했어요. 미경이는 지난 6개월간의 변화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사위는 미경이 영국에 있는 동안 매일 영상통화를 하며 서로의 하루를 나눴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미경이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그녀의 성취를 축하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준호 아빠가 제게 말했어요. 미경이 너는 정말 대단해. 내가 왜 그동안 내 빛나는 모습을 억누르려고 했는지 이제 정말 후회된다고요.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서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로 한 거구나.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써서 서명까지 했답니다. 미경이는 가방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새로운 약속이라는 제목 아래 세심하게 적힌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1. 서로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한다. 2. 어떤 형태로든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은 하지 않는다. 3. 각자의 꿈과 목표를 지지하고 응원한다. 4. 정기적으로 부부 상담을 받는다. 5. 매월 하루는 정직의 날로 정해 솔직한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두 사람의 서명이 정중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법적 문서는 아니지만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약속이에요. 준호 아빠도 이걸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미경이의 말에 제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저 참고 견디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기반을 다지려는 성숙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엄마, 변한 건 준호 아빠만이 아니에요. 저도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예전에 저는 너무 수동적이었어요. 항상 누군가가 저를 인정해 주기만을 기다렸죠. 하지만 이제는 제가 먼저 제 가치를 알고 제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웠어요. 영국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제게 그런 용기를 주었어요. 미경이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영국에서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낯설었지만 점차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엄마, 제가 통역 봉사를 계속하면서 더 전문적인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준호 아빠도 적극 지지해 준답니다. 아, 그리고 준호 아빠가 엄마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나한테? 왜? 엄마가 그날 직접 찾아와서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생 서로의 진심을 모른 채 살았을 거래요. 엄마의 용기가 우리 가족을 구했다고요. 미경이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한 일이 과연 용기였을까요? 그저 딸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니 놀라웠습니다. 어머님. 하면서 사위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더 편안하고 진솔해 보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미경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사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진심으로요. 이제는 미경이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제가 도울 거예요.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따뜻한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딸이 진정으로 존중받고 사랑받는 모습. 비록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야 미경이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미경이와 사위의 관계는 정말 놀랍게 변화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새로 만난 연인처럼 서로를 대했습니다. 사위는 미경이의 통역 활동을 적극 지원했고 미경이는 자신감을 되찾아 이제는 국제 컨퍼런스에서도 당당히 통역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미경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국제 NGO에서 정식 통역사로 채용됐어요. 가끔 해외 출장도 다녀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당연하지. 정말 축하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준우 아빠도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내가 마음껏 날개를 펼칠 때가 왔다면서요. 미경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새로운 행복, 그것은 단순히 이혼이냐 결혼 유지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상대의 성장을 기뻐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였던 것입니다. 엄마, 사실 제가 오늘 다른 이유로도 찾아왔어요. 뭔데?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 받은 월급으로 엄마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봉투를 열어보니 제주도 2박 3일 여행 패키지였습니다. 게다가 1인이 아닌 2인용이었습니다. 엄마랑 저랑 같이 가요. 엄마랑 단둘이 여행은 처음이잖아요. 그 말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동안 딸과 단둘이 여행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경이가 어릴 때는 돈이 없어서 그 이후에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미경이가 결혼한 후에는 그저 남의 집 사람이라 생각하며 깊은 대화도 특별한 추억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경이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엄마한테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뭔데? 그건. 여행 가서 말할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첫 모녀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올레길을 함께 걸으며 저는 평생 놓치고 살았던 딸과의 소중한 시간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여행 둘째 날 저녁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앉아 미경이가 드디어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글을 썼어요. 글? 네, 우리 이야기요. 엄마와 저, 그리고 준호 아빠의 이야기. 30년의 침묵과 그 후의 변화에 대한. 미경이는 태블릿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는 제목의 긴 글이 있었습니다. 글의 첫 부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참아왔다.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온다. 하지만 좋은 날은 오지 않았다. 참을수록 나는 더 작아졌고 내 목소리는 더 작아졌으며 내 존재는 더 투명해졌다. 이어지는 내용은 그동안 미경이가 겪어온 내면의 고통과 갈등,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용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의 시작점이 바로 저의 한마디였다고 썼습니다. 어머니가 내 편이 되어줄게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내 행복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글을 다 읽고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이미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경아, 이 글 정말 아름답구나. 넌 어릴 때 글을 잘 쓰더니 내 이야기를 세상과 나눠야지. 엄마는 그렇게 생각해. 해변을 거닐며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깊은 대화들, 서로의 상처와 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평생 가장 가까운 사이였음에도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는 것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한가히 창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뜨거운 것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그 순간 문득 제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저처럼 늘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말을 믿고 참아왔습니다. 참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야.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지만 그때는 이미 많은 것이 지나간 후였습니다. 나도 평생 참아왔다는 거. 그리고 그게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내가 용기 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제라도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 미경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도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글쎄.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젊었을 때부터 꿈꿔왔던 게 있긴 해. 뭔데요? 엄마가 항상 요리하는 거 좋아했잖아.
엄마는 작은 찻집이나 음식점 같은 걸 해보고 싶었어. 미경이가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그런 꿈이 있으셨다니?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때는 혼자 아이 키우는 과부가 무슨 가게냐는 주변 시선이 두려웠지. 그리고 너를 위해 안정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나중에는 그냥 너무 늦었다고 포기했던 것 같아. 엄마, 늦은 건 없어요. 엄마 나이에 창업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지금껏 만난 분 중에 70 넘어서 베이킹 자격증 따고 카페 시작하신 할머니도 계셨어요. 그 말에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접어두었던 꿈이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지금이라도 가능할까? 당연하죠. 엄마의 손맛은 정말 특별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었어요. 특히 엄마가 만드는 된장찌개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100배는 맛있었다고요. 미경이의 진심 어린 말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이틀 후 미경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떤 비밀을 간직한 사람처럼 신비로웠습니다. 엄마, 오늘 저랑 같이 나가요. 어디? 비밀이요. 제가 엄마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요. 호기심에 미경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조용한 주택가 근처 상가였습니다. 그중 비어있는 작은 점포 앞에 서서 미경이가 열쇠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왜 온 거냐?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안으로 들어서자 약 10평 정도 되는 아담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실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그리고 벽에는 박 여사의 찻집이라고 적힌 작은 스케치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의 꿈이요. 엄마가 말씀하신 작은 찻집. 아직 계약한 건 아니고 제가 알아보다가 여기가 괜찮을 것 같아서요. 임대료도 적당하고 주변에 학교와 사무실이 있어서 손님도 꾸준할 것 같아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까지 제 꿈을 위해. 미경아, 이게 무슨 일이냐?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에요. 엄마 평생 품었던 꿈이잖아요. 준호 아빠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늦게 시작한다고 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전 미경이가 23세 결혼할 때 저는 겨우 48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직 많은 것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였는데 저는 스스로를 이제 늙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68, 다시 한번 이제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은 언제까지 너무 늦었다는 핑계로 미뤄야 하는 것일까요? 엄마가 저에게 용기를 주셨듯이 이제는 제가 엄마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엄마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저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어색했지만 미경이와 사위 그리고 손자까지 모두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인테리어를 꾸미고 메뉴를 개발하고 홍보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박 여사의 차와 정이라는 이름의 작은 찻집이 문을 열었을 때 예상보다 많은 손님이 찾아주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미경이의 지인들과 친인척이 대부분이었지만 점차 제 손맛과 편안한 분위기에 반해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에는 직장에서 돌아오는 주부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그들은 제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의 불안과 고민 그리고 꿈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딸에게 참고 견디라고 말하던 저는 이제 다른 여성들에게 당신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찻집을 시작한 지 2년, 저는 이제 75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찻집은 단순한 사업을 넘어 저의 삶의 보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제가 만든 음식과 차로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일은 제게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오후 찻집 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저를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윤희경, 올해 50세지라고 했습니다. 딱 미경이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저도 28년차 주부예요. 희경 씨는 최근에 시작한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이제 동네 문화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내고 제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가족 모두가 더 행복해졌어요. 제가 행복하니까 아이들도 남편도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의 작은 용기가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그날 저녁 미경이 가족이 찻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28살 된 손자 준호와 함께였습니다. 준호는 최근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 약혼녀 민지를 이번 주말에 데리고 올게요. 할머니의 녹차 케이크가 먹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 특별히 맛있게 준비해 둘게. 준호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미경이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준호가 민지에게 엄마와 제 이야기를 다 들려줬대요. 그리고 약속했대요. 우리 집에서는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미덕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뜨거운 것이 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변화가 다음 세대로 그리고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30년간의 침묵이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위도 찻집에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은퇴 후 그는 종종 찻집에 와서 손님들을 도와주거나 채소를 씻고 간단한 요리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제 미경이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를 존중하는 따뜻한 사랑이 자리 잡았습니다. 장모님, 이번 주말에 미경이 통역하는 국제 컨퍼런스 있잖아요. 같이 가서 응원해 주실래요? 사위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과거에 저였다면 여자가 무슨 컨퍼런스냐, 집안일이나 잘 챙기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딸의 성취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찻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노을이 아름답게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30여 년 전 미경이가 결혼하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아름다운 노을이 있었지요. 그때 저는 딸에게 참고 견디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고 있는 최선의 조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의 성장을 응원하는 것임을. 그리고 행복은 침묵 속에 오지 않으며 용기 있게 내딛는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으로 미경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찻집 파이팅이에요. 제가 오후에 들를게요. 엄마가 있어 정말 행복해요. 사랑해요. 제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딸의 인생을 바꾸었다면 딸의 용기는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힘이 아닐까요? 참고 견디는 대신 목소리를 내기로 한 그날의 결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였고 존중이었으며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용기는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에게 진심을 담아 건네는 한마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도 저는 찻집 문을 열며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이곳에서 시작될까? 또 어떤 변화가 누군가의 삶에 일어날까?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어쩌면 작은 한마디, 당신의 행복이 중요해요라는 말에서 비롯될지도 모른다고.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꿈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내 편이야 라고, 내 행복이 중요해 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박영숙이었습니다. 딸의 결혼 30년 만에 이혼 위기를 맞아 한마디 말로 모든 것을 바꾼 평범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